이 평양 시내 해외 자랑도 하고 또 핵 농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도 준비하는 김정은.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관심이 북한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온갖 관심이 쏠려져 있는 듯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공개적으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죠.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They began this war and they have to stop.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not playing cards. But cards. right now,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You're you're speaking gambling about? with What you're World speaking War III.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I winning. know. You're not winning this. Tell If me you to didn't speak.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f you could get a ceasefire right now, I tell you, you'd take it killed. Of course, we want to stop the war. Really? Ask our people about ceasefire, what they think. You got to be more thankful because let me tell you, you don't have the cards. With us, you have the cards. But without us, you don't have any cards.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정면 중단한 겁니다. 바로 저 설전이 있고 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던 무기들 다 중단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그리고 저것 좀 쓰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서 얻어왔던 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요. 저거 이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대공 미사일 등 공격형 무기들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더 심한 건요, 지금 무기 지원 중단은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지원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스타링크, 저게 위성 인터넷인데 저게 끊기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아예 작전 진행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전쟁이나 전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의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측하고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전투를 하면서는 저런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치 정보 또는 이제 포병이 사격할 때 표적 정보 이런 것들을 획득했었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면 저러한 정보 획득 및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안 그래도 전쟁 수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몰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확률이 저런 그 스타링크의 사용이 통제됨으로 인해서 매우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저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협상 전략을 보면 엄포를 놓고 다시 복종시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겠냐, 이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요 저렇게 무기 지원까지 중단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I just think you should be more appreciative because this country has stuck with them through thick and thin. We've given them much more than Europe. Is the Ukraine minerals deal now dead, or can it? Tomorrow night, so I'll let you know tomorrow night. But no, I don't think so. I think. 자,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우리 얘기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라면서 방위비 협상을 새로 카드로 들고 나온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그리고 관세는 물론이고요, 안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백악관에서 불쾌한 그런 언사를 했던 것은 미국이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는데 왜 고맙다는 표시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더 크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목소리를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돌린다면 6.25 전쟁 때부터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줬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죠. 작년에 이제 미국 그 바이든 정부랑 협상을 해서
내년부터 1조 5천억씩 이제 매년 지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약 100억 달러는 받아야 된다. 한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네. 저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이제 3월달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청구서를 가져올 수 있죠. 1조 5천억은 너무 작다. 네. 다시 회담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 국방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61조 쓰면 GDP의 약간 2.7% 되는데요. 네. 미국도 그 미국 정부 예산에서 3.5%에서 1,200조의 국방 예산을 쓰는데 한국은 북한과의 그런 전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2.7%밖에 쓰지 않느냐. 더 올려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 국방장관이 유럽에 가서 요구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더 늘려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남의 나라 이야기, 남 이야기로 치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저런 협상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안보와 동맹도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분명히 이득이 된다는 것이 확신이 돼야지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현재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로 관계의 수준을 높일 것인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젤렌스키가 했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